아빠, 할아버지랑 같이 차 타고 오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차 안에서 할아버지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칠순의 박상현 할아버지는 손주가 아들에게 한 이 말을 우연히 듣고 크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평소 손주와의 외출이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손주와 외출하는 일이 점점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손주와 보낸 즐거운 하루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깨끗하게 씻고 옷도 꼼꼼히 갈아입는데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인지 박 할아버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손주에게 다가가는 것이 망설여졌고 가족 모임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손주들이 멀리 떨어져 앉으려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옆에 앉은 젊은 사람들이 조용히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들,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과 만날 때도 사람들이 자꾸 환기를 시키거나 창문을 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신감도 점점 잃게 되죠. 매일 씻고 옷을 깔끔히 입어도 해결되지 않으니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고 마음속으로 혼자만 끙끙 앓게 되는 고민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젊었을 때보다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엔 피부 속 수분이 충분히 유지되어 탄력 있고 매끈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자연스레 각질이 더 쉽게 생기며 이 각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두꺼운 층을 이루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각질층이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을 넘어서 피부의 숨을 막고 노폐물 배출까지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각질 사이에 남아있는 땀과 피지는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되며 고유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땀이 잘 마르지 않는 목 뒤, 팔 안쪽, 가슴 밑, 배꼽 주변과 같은 접히는 부위는 이런 냄새가 더 심하게 퍼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피부의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하던 유분이 줄어들면서 외부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하고 피부 위에 쌓인 노폐물과 결합해 더욱 강한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즉,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많아질수록 냄새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청결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해도 피부 속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나이가 들면서 장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도 냄새의 큰 원인입니다. 젊을 때는 장 속 유익균이 활발하게 활동해 소화도 잘 되고 몸 안의 노폐물도 원활히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익균은 감소하고 유해균이 늘어나 장내 환경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장에 유해균이 많아지면 소화 과정에서 가스와 독소가 더 많이 생성되며 이 독소들은 피와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결국 이 독소가 땀과 피지를 통해 피부 밖으로 배출되며 냄새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독소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몸 안에서 나는 냄새뿐 아니라 이 냄새와 함께 전체적인 체취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무리 겉을 깨끗이 씻어도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막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피지선의 활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성분의 피지가 분비되면서 산화가 쉽게 일어나고 이 산화된 피지에서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지 속에 포함된 지방산과 단백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퀴퀴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 머리카락이 있는 두피, 가슴 등 같은 부위에서는 이 냄새가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향수나 방향제를 사용하면 복합적인 냄새로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을 덮는 것이 아니라 피지 분비 자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방법도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놀랄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느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꼭 씻어야 할 부위는 바로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처럼 살이 겹치는 부분은 땀이 마르기 어렵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는 환경이 됩니다. 이 부위들은 평소 샤워할 때 자주 놓치기 쉬운 곳이지만 냄새가 가장 쉽게 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땀과 피지가 접히는 피부 사이에 오래 머무르면 산화되어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고 옷에도 그 냄새가 스며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충 물만 뿌리거나 손으로 문지르는 정도로 씻지만 이런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로 접히는 부위를 꼼꼼히 문질러 씻어야 하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냄새는 다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접히는 부위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채취는 훨씬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우리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부위입니다. 두피, 겨드랑이, 가슴, 배 등 털이 많은 부위는 피지와 땀이 쌓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피지선이 활발한 이 부위는 피지와 땀이 뒤섞이면서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특유의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단순히 샴푸 거품을 내고 헹구는 정도로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두피는 손가락 끝을 이용해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며 피지와 각질을 제대로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드랑이 역시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해 털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닦아야 하며 샤워 후에는 꼭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가슴이나 배에 털이 많은 경우 땀이 고이고 냄새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부위들은 몸에서 가장 냄새가 쉽게 배어 나오는 곳인 만큼 매일 꼼꼼하게 씻고 완전히 말려주는 습관만으로도 채취 개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특히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은 우리 몸에서 땀샘이 가장 활발하게 분포된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에 갇혀 있는 발은 땀과 열기로 인해 습기가 쉽게 차고 이로 인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발냄새는 단순히 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말, 신발, 나아가 옷과 실내 공간까지 냄새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손바닥 역시 물건을 자주 잡거나 활동할 때 땀이 쉽게 차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면 묘한 채취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발은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문질러 씻고 반드시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샤워 후 발 전용 파우더를 사용해 땀 흡수를 돕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손도 단순히 비누로 헹구는 것을 넘어서 손가락 사이까지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물기를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제대로 씻고 관리하면 전체적인 채취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부위만 꾸준히 관리해도 전체 노인 냄새의 80% 이상은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씻는 부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채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 냄새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녹차 세수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진하게 우린 녹차물을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과 몸 전체에 가볍게 발라주세요. 피부 수분 공급은 물론 항균 효과로 냄새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하루 한 개의 사과 먹기입니다. 사과는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으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독소를 배출하여 몸 냄새를 개선해 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는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가능한 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생강차 마시기입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 안의 독소 배출을 도와 피부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어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넷째,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세요. 수박, 오이, 배, 토마토 같은 과일은 몸 안 수분을 늘려주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체내 열을 식혀주어 땀 냄새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발효 음식 섭취입니다. 요구르트,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어 독소 배출에 탁월하며 냄새의 근본 원인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씻는 습관과 먹는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만 같았던 냄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채취 개선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자존감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냄새가 없어지면 가족들도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손주가 먼저 안기고 며느리의 표정도 달라지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당당해집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위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결코 나의 탓도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다시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